합법적인 사기 행위다. 사기를 치는데 합법적으로 사기를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합법적인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결국 법을 피해서 하는 게 사기인데 합법적으로 사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들이 변호사가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사건을 변호를 할 때 그 사건의 승패하고 상관없이 변호 수임료를 줍니다. 그럴 때에 어떨 때는 너무 자기의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너무 사건 의뢰인에서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변호사라고 그래서 내 사건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인지하고 법원에 결정권자 판사나 검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사건이 패소함으로 인해서 자기 억울한 거를 하지 못해도 그게 이 법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른 변호사한테 항소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사례가 대충 비교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제일 큰 문제점은 지금 우리 이준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합법적 사기에 가깝다. 무슨 얘기냐면 법은 있습니다. 법이 바로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11조하고 14조가 핵심인데 법을 현재 총 3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29 법, 724 개정법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개정된 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환불을 쉽게 해주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내줘라.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 업무 대행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사가 손해를 조합원들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제 좀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결론에 가면 분명히 업무 대행사가 잘못해서 분명히 돈은 날아갔는데 업무 대행사한테 추가로 그거를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거나 업무 대행사는 그냥 유유히 가도 업무 대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법의 개정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작년 21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업무대행사 또는 지역주택조합장 3명씩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 지역주택 관련의 법령에 대한 게 연락이 와서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전날 아주 제가 불가피하게 가지 못할 정도로 못 가서 다른 업무 대행사를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낼 때 내가 못 가도 이것만큼은 전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를 국토부에다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국토부가 대부분 보면은 현장감이 없고 대부분 탁상에 의한 결론을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사고 난 게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에 약 한 100개 정도, 10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게 4개인가 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104개 중에 104개 정도 되는데 100개는 갈 수 있느냐? 솔직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은 실험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6, 7년 가다가 유야무야 조합원들만 피눈물 흘리게 되지요. 이걸 정부가 모르냐? 잘 압니다. 근데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더 추가해서 지금 그 4시간 전에 주간 한국에서 방송국 순회 수사 촉구 차량들 주택조합 시위대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번에 그 상암동에 가서 그 했던 그 행사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저기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사우스카이라고 그 조회해 보시면 지금 4시간 전에 나오는데 그 여기에 보면 가장 핵심되는 것이 6천억 사기 사건이라고, 그리고 뭐 구속수사, 압수수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문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 6천억 사기 사건이면 거의 뭐 조금 적게는 1조 단위의 네. 그 이런 큰 사기 사건이, 그리고 구속수사 압수수색이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럴까요? 자문님이 생각하시는 이 엄청난 사기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뒤에 배경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자, 제가 사우스카이에 제가 작년 2월 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있는 계양방축 지역주택조합의 자문위로 있고요. 계양방축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4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통합사후지역주택조합의 청일은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3번째 건드는 토탈 말하면 3군데죠. 풍무 도시개발조합이 청일이 건드렸고, 한강스카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청일이 건드렸고, 또 지금 마성나고 있는 6천억 얘기가 나오는 통합사후스카이 지역주택조합을 청일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일에서 6천억 사기 사건이라고 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통합사후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조합원들을 모아놓은 돈 약 2,300억 정도가 원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일이 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이면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을, 그 대표이사가 청일 건설이라는 대표이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을 하면서 도시개발조합의 업무 대행사, 그러니까 총괄 도시개발조합도 다 지고 가고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도 하게 됐죠. 문제는 도시개발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 안에 있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면적 3분의 2, 조합은 2분의 1로 그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정비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대로 토지를 사서 건설사 한테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묘하게 청일이 지역주택조합 돈을 가져다가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그런데 매입하는 매입한 그 돈 당사자, 예를 들면 통합사업 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면 그 사람들 명의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돈은 지역주택 돈을 1,900을 갖다가 명의는 청일건설 업무 대행사 명의로 바꿔서 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합법적으로 했느냐? 그거를 할 때는 지역주택조합은 적어도 총회는 거쳐서 그 돈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규약을 보면 규약도 내가 전국에 수도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다녀봤고 별 지주택을 다 다녀봤는데 악마하고 계약은 계약서나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계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공정거래법도 위반되고 그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아요. 지역주택조합 돈으로 샀으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샀어야 되고 명의가 돼 있어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로 샀으면 당연히 대출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내서 뭐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대출을 따로 또 투자하든가 해야 되는데 청일건설로 명의를 바꿔놓고 청일건설이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이 원래 2015년도부터 지역주택조합 돈으로 샀으니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도시개발 그 조합을 운영하는 청일건설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맺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토지를 다시 넘겨주겠다 라는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 무조건 청일이다 부담할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일건설은 그 문서를 나 몰라 나옵니다. 그러고는 우리 명의를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6천억을 내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건 너무 기가 차다, 어떻게 6천억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작년 6월 달에 비대위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비대위 때 자문을 오게 됐는데 근데 청일 측에서는 저를 뭐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겠죠. 하는데 저는 그러한 비리를 보고 사실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옛날 같으면 저 뭐 칼 맞아 죽었겠죠. 세상에 하도 좋아 CCTV가 많아서 제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통합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일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게 되고 자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금은 6천억이 사기다, 어떻게 해서 우리 토지 원가로 주기로 했는데 6천억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조합원들이 부천, 인천지청에다가 배임 등 전 조합장 문 아무개하고 지금 청일건설 전 대표, 그다음에 현 대표를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처음에는 김포경찰서가 굉장히 우리가 신뢰가 안 간다고 하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엊그제부터는 김포경찰서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포경찰서가 적극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는 일부는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정사건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6천억 사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저쪽에서 우리 땅이 원가로 계산하면 2,700에서 3,300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6천억을 달라니까 조합원들이 6천억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는데요. 오늘 그 행사 순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지역주택조합 대진이 자문위원님이 좀 시간이 좀 안 된다고 해서 토론회를 먼저 하고 회장 취임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오신 분들이 상황을 모르실까봐 이렇게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위키리스크 한국에서 8월 29일자 기사에 보면 턱끝까지 찬 대출, 청일건설, 김포사우 스카이타운 분담금,
반환 가능할까라는 네. 기사가 23일자입니다. 8월 23일자에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지금 청일건설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턱끝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청일건설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부지 안에 체대지를 포함해서 약 6만 평에 약 한 4천여 원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 말고 지금 경기도 일원에 약 2군데에서 약 한 1,5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우스카이 약 6만 평에 받은 담보대출은 10월 달이 원금 상환 만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일원에 2군데 했던 데는 약 1,500억은 아마 9월 달이 만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 만기인 거를 갚은다 할지라도 적어도 10월 달 되는 것은 가격 금액이 워낙 커서 청일건설 자체 능력으로는 과연 상환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그 신문기사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과연 분담금 원금 상환이 가능할까라는 기사를 쓴 걸로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잘못되면 국내가 될까? 돈이 못 갚으면 국내가 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절차니까 금융기관은 자기 원금 못 받으면 경매나 공매를 하기 위해서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1차 며칠 전부터 청일하고 1차하고 2차에 토지 협상을 하자고 해가지고 2차 때는 적어도 진짜 협상을 의지가 있느냐? 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조합 측에 있는 사람들, 청일들도 청일건설에 앞장서서 있는 사람들도 다 제외하고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2, 3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토지협상 기초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토지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 조합 측에 있는 전체 임원들 청일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회의 도중에 회의 끝나고 알았습니다. 회의 도중에 청일 측에 신상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신상호라는 게 신속히 사업하는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청일 신상호 그러면 그냥 니꼬루 청일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청일에서 그 협상 등에 문자 2번이나 보냅니다. 전혀 사실 무근한 있는 문자하고 허위 사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의 끝나고 나서야 알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절대 우리가 보통 협상에는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게 되면 총질을 멈춥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 중에도. 그런데 협상하자. 좋다. 이렇게 합의까지 보고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전문단끼리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앞장서서 그 사람들로 먼저 협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나 청일 측에 있는 결재권자들이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하려고 웃으면서 악수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에서는 합의하자 웃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합장님이랑 이랑 지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날 왜냐면 기부시청의 도시부하고 주택가하고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협상할 의지가 안 보이면 잘못되면 조합 측에서 일부러 이걸 협상 안 하려고
깽판을 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협상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악수까지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쪽에서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는 그 악성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진짜 협상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쇼하는 거냐. 물론 지금 청일 측에서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지금 법원에 제출했고 9월 22일 날 심리가 종결되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가부간에 임시총회 개최하라 마라 결정이 날 겁니다. 그건 차지하고 그건 놔두고 그건 법에 가서 이제 해놓은 거니까 협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저도 협상장에 나갔었는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 2번씩이나 문자를 보내서 오히려 이 협상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야 우리는 그냥 쇼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문자를 전체 조합원들한테 보냈다는 것은 진짜 청일이 과연 협상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갈 만한 행위를 했다 라고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청일 김재규 회장이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문자 보내고 중간. 모를 수가 없죠. 자, 제가 해볼게요. 그 대표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잘해야지. 그 신상은 그 저기 뭐 법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조합장님이랑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도시가 김부시장에 갔습니다. 이게 진짜 협상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협상을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오시면 확인될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다시 언론으로 가면 위키리스크 기자가 얘기한 과연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정도로 긴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9월달 만기 금액이 약 한 1,500원, 10월달 약 한 4천여 원 정도가 있는데 9월달은 막을 것 같기도 하면지만 10월달씩 받아요. 3,500원씩 그냥 300명만 얘기할게요. 300명은 100억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씩 오면 300명이면 100억이 들어오는데 홍보가 그냥 한 15억 주고 뭐 업무대 이거 다 줘도 그냥 앉아서 그냥 5, 60억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합법적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근데 이거를 지자체도 책임을 안 져요. 우리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모집하라고 했습니다. 법에 없는 걸 저희들이 어떡하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서 조합원 모집할 때에는 적어도 지자체가 뭔가 수지분석 또는 사업성 검토 하고 조합원 모집을 해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번 통합 사업 스카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건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로 업무 대행사 자격의 문제점이라고 4가지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 중에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가미가 되는데 업무 대행사 자격의 문제점하고 그리고 기타 지출의 문제점까지를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업무 대행사 자격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사 자격은 현재 지금 주택법으로 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은 10억 이렇게 가면 법인은 5억으로 있는데 업무 대행사 자격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법인에다가 예를 들게요. 일반 법인에다가 공인중개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법인이 중개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법인이 업무대행사 자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본금 아직도 자본금 뭐 5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비밀리에도 해줍디다. 무슨 얘기냐? 잔고증명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게 물론 불법입니다. 근데 업무 대행사 만드는 게 너무 쉽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경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 대행사 자격이 갖추면 그 업무 대행사가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을 못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합원들의 그 수천억을 책임지는 그 조합원 업무 대행을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사 자격을 갖추는 기술사가 몇 명 있다든가 아니면 보통은 그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 12대 업무 대행사 자격 법인은 자본금 얼마, 개인은 얼마. 개인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개인이 업무 대행사를 수천억을 수백억을 만드는데 이 얼마나 이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법을 좀 강화시키든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업무 대행사가 좀 더 아무나 할 수 없는 구조를 좀 법을 더 강화시켜달라라는 것이고, 청일이 통합사업 스카이 업무 대행사를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냥 사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통합사업지역주택조합에 지금 기포경찰서에 고소인에 제가 총괄 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합에서 자문이 저는 변호사하고 우리 조합장님이랑 다 승인 받고 제가 지금 기포경찰서에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내가 자료 제출하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일 첫 번에는 기포경찰서가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런 줄은 기포경찰서가 지금 스스로 놀래요. 이제 좀 윤곽이 나온대요. 그런데 뭐 한 예로 청일한테 그동안에 지출한 거 다 통장 전부 다 제출해라라고 그저께 청일한테 연락을 하니까 청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입니다. 네, 들은 대로인데 이건 사실이 아닌데 우리 갔다 오신 분이 아니 왜 장모님이 안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허드하면서 청일에다가 지금까지 지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일에서 하는 말 한 3,000장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제출할까요? 근데 미안한 얘기만 3,000장은 커녕 아마 한 100장 정도는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약 한 70장 정도 되거든요. 1,900억이 인출되는 과정, 들어가고 나는 과정이. 뭐 거기하고 큰 차이 없을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자료부터 먼저 제출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조금씩 까발려져요. 여태까지는 기포경찰서 의지가 없다가 요즘에 기포경찰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거꾸로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 윗선에서 자료다닥에서 다 넘겨줘버렸습니다. 이미 예사가 아무리 아니라 어느 로펌이 가서 로비를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터집니다.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있는 죄를 덮지 못한다. 다만 형량을 줄 수는 있을 거다. 왜?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형량 줄 수 있잖아요. 좋은 변호사도. 근데 있는 죄는 못 덮죠. 저는 있는 죄를 그대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에 이게 3,000% 좀 빠지는데 업무대행사가 업무 대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 대행료가 가지고 욕심을 양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청일이 욕심을 부려도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너무 과대망상했다. 그냥 업무 대행사하고 책임 정도만 가져가면 됐지 거기다가 또 더 많은 거를 조합원들은 등골을 빼먹으려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토지 협상을 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토지 협상을 하는데 저한테 계속 우리 토지 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깐 우리 토지 원가가 되려면 우리한테 이 토지가 조성하는 거를 근거를 되려면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토지가 조성하는 그 환지가 어떻게 조성됐는지에 대한 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돈만 냈지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나랑 조합장님이랑 협상하는 자리에서 우리 토지가요 왜 이렇게 한지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토지 좀, 우리 토지를 우천구역을 할 때에 우리 앞으로 해놨으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안 해놨잖아요. 청일 앞으로 해놓고. 청일이 다 환지를 하고 계산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들어야 돼요? 우리는 청일이하고 공동시행 약정서에 의해서 공동시행 약정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업성 이전에 토지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는 원가로 주고 그 다음에 추가 원당금이 확정가로 하되 추가 원당금이 나오면 청일이 부담한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내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건 모르고 토지를 6천억 내놔 이렇게 나가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이 시장의 발단이 돼서 그래서 너네들이 더 천국을 가져갔어도 그냥 원가로 주겠지 우추가만다 먹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청일이 저는 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화를 냈어요. 협상하다 뛰쳐나갔습니다. 이건 뭐야 협상을 하자는 거냐 진짜 의지가 있는 거냐 라고 제가 화를 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끝날 때에 웃고 진짜 이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당사자들끼리 하지 말자. 전문가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나서서 일을 보자.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자. 그리고 그 결과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를 각 결재권자들이 듣고 내일은 이렇게 협상하시오. 이건 이렇게 이의제기하세요. 라고 코치만 하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합의를 하면 나중에 최후 결정은 집행부가 조합,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어도 최소한 총회를 한 번 정도 해야 조합원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야죠. 조합원의 부담금과 직결될 땅인데.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지금 아까 시청에 갔다 오신 우리 조합장님 계시나요? 잘 합의를 했습니까? 네. 그대로 합의를 했습니까? 네. 자, 그대로 자문단을 그대로 합의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 협상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더티한 플레이는 하지 말아야죠. 네. 쉽게 말하면 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협상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업무 대행사, 청일은 업무 대행사이지만 업무 대행사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업무 대행사이기 전에 정권, 도시개발 정권을 다 쥐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업무 대행사가 뭐라 하든 청일이 땅을 다 가져가든 우리는 통합사업스카이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이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느냐?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게 저렴하게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이다. 그것이 원초적인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땅을 저렴하게 줘야 될 것이고 우리 돈 가지고 땅을 샀으니까 저렴하게 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들어갈 때에 입주자에서 적어도 30% 정도 차익은 나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대책 방안입니다. 시행령으로라도 개정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이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대책 방안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요걸 마지막으로 듣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책 방안.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작년에 국토부에다가 제의했고 법사위원들한테도 요청했고 지금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바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토탈 원래는 7군데를 했다가 사후수까지 하면서 4군데는 다 안 한다고 했고요.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수까지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양띠인데 부족사고는 오르면 실질적으로 제가 55년생 양띠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일이에요. 저는 술, 담배를 못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고 맛있는데 촬영하는 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고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술자생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사우스카이 와서 정말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제 원래 DNA상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줘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저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뭐에서 저한테 딜도 왔어요. 어떻게 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그런 돈을 벌었었으면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성격상 억만금을 줘도 저는 이걸 불의라고 제가 파악이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맨날 욕먹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맨날 바쁘기만 하지. 맨날 바쁩니다. 저는 지금도 지금 5시까지 서울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행사가. 근데 이제 저도 좀 여러분들이 사우스카이 지역주택 좀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비대위들도 전부 다 지쳤어요. 얼마나 지쳤냐면 우리 비대위원장님 자기 주머니에서 한 4천만 원 나왔어요. 저 양반 결혼 안 했으니까 다행히 안 쫓겨나지. 결혼해서 마누라한테 아마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어디 가시고 없네. 근데 그런데도 우리 지금 비대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좀 아는 사람은 접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그러니까 나서니까 더 뭐라 그러냐. 이러면 지역 사고 통합 사고 지역주택조합은 대진이가 다 갖고 노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갖고 놀아요? 저 자문이에요. 다만 조합에서 뭘 진로나 방향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결정권 하나도 없고 이사회 가면 제가 사인 하나 못해요. 그러면 내가 대진이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답니다. 자,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토지요. 요거 진작 지금 청일이 마음만 먹었으면 지금 한 10층 올라갔어요. 아파트가. 무슨 얘기냐면 자 환지 인가 됐죠? 자 사업 승인할 때에 얼마나 청일이 나쁜 사람인지 토지 한 평 정도 사업 승인 해줬어요. 제가 김포시청으로 왜 미워한 줄 아세요? 김포시청은 여러분이 3차 중도금 세대당 3천만 원씩 내는데 안 내도 될 거를 김포시청이 도와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포시청 그거 모른다고 그랬죠. 예. 아니 그 3차 중도금 여러분 안 내니까 여러분 공갈 협박받았죠. 안 내면 제명시킨다고. 겁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빚내서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근데 가서 막상 내고 나서 보니까 토지가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완전 사기당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김포시청한테 내가 왜 그랬느냐. 통합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규약의 자체제명이 통합규약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 통합규약은 사업 설립 인가 전에 조합은 전원이 100% 자체 설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스트기 준다고 자체 설명했다며요? 네. 그거 가지고 그거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게 다 사람들이 안 하니까 가짜가 3분의 1나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작년에 시청이 따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 직원 한 사람을 그 즉시 하정면으로 보냈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잘못이었으면 왜 보냈을까? 내가 하는 얘기가 김포시청이 만약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을 때에 늦어도 딱 보면 한 평도 없잖아요. 그러면 반려해야죠. 그럼 조합원들이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했네? 그러면 3차 정도는 안 내죠. 네. 그런데 언제 반려했어요? 비대위가 생기고 11월 달 돼서 반려했습니다.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 김포시청은 이 손해배상에 절대 자유롭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김포시청이 책임져야죠. 네. 우리가 시청을 듣고 이러잖아요. 네. 시청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결과로 보면 시청이 도와준 꼴이겠잖아요. 범죄를 하는데. 네. 그거는 내가 그래서 김포경찰서에 얘기를 한 거예요. 김포경찰 수사과장이 그러더만 진흥범죄팀장하고 수사과장 맞춰놓고 우선 김포시청 공무원들부터 우선 창문 조사하라고 하라고. 그 어그리 팀장한테 그랬어요. 얼마 전에 수사과장님이 한 얘기 팀장님 들으셨죠? 지금 김포시청 직원들은 한번 청구인 조사도 안 받겠습니까? 할 겁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자, 결론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책은 앞으로 통합사후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진행형이고 지금 협상한다니까 좋아요. 근데 참고로 이번에 좀 통합수가 지역주택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원에서 임시총회 개최 심리하신 거 아시죠? 네. 그 심리 종료일이 9월 22일 날입니다. 그런데 개최하라고 나올 확률이 50%고 안 나올 확률 50%입니다. 안 나올 확률 왜 50%냐? 여중에 그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지 모르겠네. 620명이 환불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1,000만 원씩 그 중에서 약 받은 사람이 400~500명이 1,000만 원씩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1,000만 원씩을 안 줬으면 그 사람들이 임시적인 개최 요구서를 해줬을까? 안 해주죠. 네. 자, 그러면 임시적인 개최 요구서는 결국은 최종적 목적은 돈 주고 임시적인 개최 요구서를 삼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판례상 돈을 주고 동의서 및 서명 계획을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법무법인 하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판사님 620명이 탈퇴를 전제 조건으로 가압류를 했는데 이 사람은 탈퇴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 청진 변호사가 율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시 탈퇴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급해서 저쪽에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민법 제70조에 의해서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랑 5분의 1을 갖춰야 되는데 이 620명은 조합의 탈퇴자 간주해서 충족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상대 측에서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철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철회를 해서 다시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충족을 해서 다시 개최할 요구를 접수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판사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알았어. 그러면 9월 22일 날까지 추가로 낼 거 있으면 내고 9월 22일 날 심리를 종결하고 내가 결정문을 내든지 안 내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툴 사람이 없어요.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이거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판사의 계량권에 의해서만 다투지 않는 사건, 그래서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의 계량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는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9월 22일 날 심리를 종결하고 임초에 대체를 해라 말아라 라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후수카의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시총회 개최가 요구 결정문이 날 것을 대비해서 1:1 상담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돼 있는데 400명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임시총회는 물 건너갑니다. 된다 하더라도 임시총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후수카이 우리가 몇 번씩 조합에서 지금 확인한 게 1,400명은 요지부동이에요. 이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도 왜 400명이 상담사가 돼야 되느냐? 마지막에 200~300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1차 우리가 무슨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방어책이 1차 방어가 있고 1차 방어가 무너지면 2차 방어가 있죠. 2차 방어가 뭐냐면 3차 방어. 요거 무너지면 만세를 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대1 상담사가 해놓는 것은 3차 방안이에요. 3차선인 요걸 대비하자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1차는 기본에 있는 1,400명 철분 콘크리트 조합이 안 움직이니까 절대 가보조가 안 넘길 거지만 2차는 또 있습니다. 이제 3차는 1대1 상담사들이 해서 이 6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거를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절대 이 총회가 부적법하다는 걸 알리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올해 또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년 봄이 될 건데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대수나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도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하려고 하면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가거나 누가 가려고 그러면 절대 그 조합에다가 추진위에다가 사업 수지 분석을 달라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사업 수지 분석을 보면 내가 내 추가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수지 분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게 입주 때까지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공사비 얼마, 토지값 얼마, 금융비 얼마, 업무 대비 얼마에서 만들어 놓은 게 밑에 가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제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익이 되면 어차피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 선이 과연 진정성이 있고 거짓말 없는 뻥 없는 수지 분석표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는 토지가 확보됐고 사업 수지 분석상 추가 분담금이 많이 안 나와. 내가 입주할 때에 주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적어도 20-30%는 싸. 라고 확인될 때만 가입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사후지역주택조합은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향방이 달라집니다. 저들 얘기한 청일이라는 겁니다. 청일은 엊그저께만 해도 그냥 생 가오다시를 잡더라고요. 전혀 진짜 이해도 안 되는 내가 오직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1대1로 하자. 그렇게 난 첫 번에 앉자마자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한 거 3,300원, 니네들이 한 거 6,000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 뭔 얘기를 많냐. 쟤네들은 그것보다도 이 토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랬어요. 지금 줄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일에 말하는 집단한 일은 현재 사생활과 같다. 사생활은 뭔지 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애매모호한 자식을 사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네, 태어나지 말이야 자식을 사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집단한 지가 딱 그거다. 근데 이 사생활을 두고 원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이 사생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미 태어난 자식을 그냥 결론을 지차 이제는 이것을 언제 연애했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디 모텔에 갔고 어디에서 얘기가 생겼고 어디가 사보니까 나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났네 한 집까지 이렇게 생겼네 요 얘기 지금 하다 보면은 당신네들은 한 1년 내내 가도 안 되고 이거를 우리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설명하자 보면 나는 지역주택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 다 해야 돼. 다 이해시킬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냐? 천을 미리 손해볼 건데 왜 멍청한 짓을 하냐?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는 다 안맞이 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빨리빨리 직선으로 가자. 니네들도 공매되면 손해지 않느냐?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공매되면 누가 더 이기냐? 우리가 공매만 받으면 우리는 하려면 우리는 이겨요. 그래서 내가 공매 얘기하니까 대진이가 공매에서 보수를 받느니 대진이가 공매를 유도하고 있느니 그치라고 자빠졌잖아요. 전부 다 무슨 얘기 나오면 대진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졌어요. 나 오늘에도 가면 그만이라니까. 나 가고 싶다고. 그냥 딱 여러분들 빨리 주는 것만 보고 나는 가야 돼요. 난 내 할 일이 너무 태산이야. 돈 벌 있는 일이 태산인데 내가 지금 여기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냥. 그런데 계속 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겠지. 미안한 얘기지만 땅 찾아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딱 1시간 걸렸고 3시 반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질문 많이는 못 받고 한 3명이나 4명 정도 받고 싶습니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기조합원 지보현입니다. 장모님한테 여쭐 건데요. 지금 원대위에서 청일을 저거 해가지고 소송 들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합하고 원대위하고 따로따로 이게
저 소송에 들어가서 저거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땅을 찾는데 원데이가 소송에 들어가면 더 유리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합 여기에 지금 흡수돼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나은 건지. 자, 제가 올린 글을 아마 카페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토지 협상을 할 때에 대물을 꼭 먼저 하겠다라고 제가 쓴 글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들? 네. 제가 대물조합원들에 대한 애착이나 대물조합원들을 위한 일은 작년 비대위 때부터 정말 물심양면으로 해왔습니다. 비대위가 딱 되니까 대물조합원들이 저보다 믿지를 않아요. 뭘 안 믿느냐면 토지가 지금 신탁되어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정말이에요. 그랬어요. 작년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물조합원들.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대. 왜? 신탁이라서. 그때 당시 못 좁으니까 우리 자산 신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산 신탁은 대출을 받고 청일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청일에 대한 자산 신탁을 해놓은 거지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이미 비대위가 여러분들에 대한 게 대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비대위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뒤로 뭐라고 했냐면 토지 협상을 할 때 대물 대표하고 현금 대표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실게요. 작년에 대물들 토지 준다고 했었죠. 작년 말경에. 네네, 토지 줄게요 그랬어요. 청일에서 줬습니까? 안 줬죠. 안 줬죠. 못 줍니다. 안 준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지금 한지인가 다 끝났어요. 한지인가 끝났다는 것은 다 정리가 끝났다. 법령적이 끝났어요. 물론 그 한지에 천이라 그거 돼 있죠. 한지가. 그 한지를 지금 주면 돼요. 그냥 정산해서. 자, 7,100명 간부